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원래는 폴란드에 수출되는 우리의 공격미사일들에 대해서 다루려 했지만 영상 한 편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폴란드 잠수함 사업만을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우선 저는 전에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에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많이 놀랐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 폴란드가 독일에 중고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독일이 중고 잠수함을 대신해서 건조하는 신규 잠수함 건조 시기와 폴란드가 잠수함을 도입하는 시기가 달라서 힘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폴란드가 잠수함을 원하던 이유와 지금 폴란드가 잠수함을 원하는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폴란드가 잠수함을 원하던 이유는 러시아의 국외 영토인 칼리니그라드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북해함대를 경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폴란드가 잠수함을 원하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폴란드가 잠수함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잠수함에 탑재된 순항미사일을 통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비록 비행미사일이지만 제한적으로라도 잠수함에 전략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미 폴란드에서는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나라들을 보면 다 자신들의 잠수함의 순항미사일 운용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폴란드에 자신들의 잠수함을 제안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스콜펜급을 선택해주면 스칼프 나발 순항미사일을 스콜펜급과 같이 공급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용어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요. 제가 스칼프 나발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미사일은 스칼프 나발이라고 찾으면 안 나오고요. MDCN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이 MDCN이 미사일 더 클래스 나발을 약자로 줄인 말인데요. 결론은 나발그룹이 만든 미사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명칭은 이 미사일이 처음 만들어질 때 나발그룹의 사내명 같은 거로 저는 이 명칭에 익숙해져서 이 명칭을 사용하는 거니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프랑스는 자신들의 잠대지 미사일인 스칼프 나발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 탑재된 수직발사관과 비슷한 수직발사관 하나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탑재하는 수직발사관을 자신들의 A-26 잠수함에 탑재해준다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스웨덴은 사정거리 1000km급 순항미사일이 없었기에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 수직발사관에 탑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6발이 들어가는 수직발사관 3개를 탑재해서 총 18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폴란드가 원하는 잠수함이 뭔지 확실해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업은 미사일이 주목적이고 잠수함은 이 미사일을 보호하고 숨기기 위한 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를 점쟁이 문어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저는 과거에 현무3D의 개발 가능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 현무3D는 천룡미사일의 기술을 전용해서 개발해야 하며 수출이 가능한 미사일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몇 달 전에 이미 현무3 미사일의 수출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불과 몇 달 만에 이게 현실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이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해서 우리 잠수함에 탑재해주는 방법과 아니면 우리의 전략무기인 현무3를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대우에서는 토마호크를 도입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금쯤은 토마호크를 제조하는 미국의 레이시온과 기술협력 협정 등을 체결하고 토마호크를 우리 잠수함에 탑재할 준비를 해야 하나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폴란드에 우리의 전략무기인 현무3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제가 현무3의 수출을 주장했을 때도 많은 분이 전략무기는 파는 게 아니라고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무3를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현무3 때문에 우리가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무3에는 프랑스의 스칼프 나발이나 미국의 토마호크가 제공할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자탄무기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일명 CCW, 그러니까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 CCW에 서명은 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프랑스와 미국의 순항미사일에는 자탄형 탄두가 없습니다. 여기서 왜 순항미사일의 자탄무기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토마호크형 순항미사일들은 강력한 관통탄두를 가지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나라 공군에서 운용하는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은 강력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타우러스는 높은 관통력을 위해서 아주 긴 관통탄두를 가지고 있고, 탄두를 길게 하기 위해서 연료 등은 미사일의 측면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호크형 미사일은 탄두를 그리 길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통탄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 관통력과 위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호크형 미사일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통력으로도 관통할 수 있는 항공기의 경납고나 자탄 무기 등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활주로 또는 레이더 등 상대적으로 노출된 목표를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항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자탄형 탄두를 미국이나 프랑스는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 폴란드가 천무다련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한 이야기죠. 지금 서방권 국가 중에서 우리만이 자탄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요. 그럼 폴란드는 CCW에 가입하지 않았느냐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폴란드는 CCW에 가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CCW를 비판하는 나라입니다. CCW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나라는 거의 폴란드가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폴란드는 자탄 무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의 요구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미사일은 바로 우리 현무3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요. 혹시 티폰 시스템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본 분들도 많을 텐데요. 티폰 시스템이란 미 육군이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결론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육상 발사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기 위해서 함선에 사용하는 MK-41 수직 발사관을 전용해서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시스템을 포함해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자신의 동맹국들에게 공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미 호주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고 일본도 토마호크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이건 이 나라들이 토마호크가 필요해서도 이지만 미국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토마호크 미사일을 공급함으로써 전쟁 시 자신들이 사용해야 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의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는 동맹국들에게 토마호크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해야 하나? 강매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유럽에서는 이미 영국이 토마호크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거론된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우선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칼리니그라드를 빼고는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쳐들어오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미사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에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잠수함은 도입해봤자 4대이고 폴란드가 필요한 장거리 타격수단으로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폴란드에게는 티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폴란드에서 티폰이나 토마호크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폴란드가 우리의 현무탄도 미사일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했고 열심히 알아봤지만 우리가 폴란드의 현무탄도 미사일이나 그 기술을 제공하려는 흔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현무탄도 미사일들은 MTCR 규정을 어기는 미사일이라 타국에 판매하는 게 금지되어 있고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자신의 동맹국들이 MTCR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미사일 거래를 하는 걸 미국이 가만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육상형 현무3도 비밀리에 폴란드에 판매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수함에서 타국의 순항미사일에 비해서 우리의 현무3가 폴란드에 더 적합했다면 육상형 모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폴란드는 자국의 전술 차량에 우리 천무다련장 시스템을 통합하려 하고 있고 이 차량의 길이만 좀 더 늘리면 그대로 현무3 탑재 차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견인식의 복잡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티폰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생존성이 좋은 현무3 순항미사일 발사 차량을 폴란드는 아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폴란드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물론 미사일의 발당 가격은 토마호크가 더 쌉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당 가격을 뺀 모든 조건이 우리 현무3가 폴란드의 상황에 더 적합합니다. 분명한 건 폴란드는 러시아 본토를 노릴 수 있는 장거리 타격수단이 필요하고 현재 폴란드가 얻을 수 있는 장거리 타격수단은 순항미사일 뿐입니다. 과연 폴란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로 폴란드에 대한 현무3 미사일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아마 절대로 공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육상형은 몰라도 확실한 건 우리의 잠수함이 선택된다면 그건 우리 현무3 때문이고 분명히 그 우리 잠수함에는 현무3가 탑재되어서 공급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도 이야기했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현무3를 원하는 나라는 폴란드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CCW 규정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자탄 무기를 도입 못하지만 그것도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화와 풍산에서 불발률 1% 이하의 자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 자탄을 현무3에도 탑재 가능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CCW에 서명한 나라들에게도 우리의 자탄 무기를 공급하는 게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탄이 내장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원하는 나라는 결코 폴란드 한 나라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전략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현무3는 우리나라의 전략무기이므로 부품의 국산화율이 엄청나게 높은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무기를 판매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어떤가요? 이래도 우리 현무3의 수출에 반대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